다음 시즌에는 비트코인 80% 매수하고 알트코인도 뭐 한 10%에서 20%요 정도 매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10위권 내 메이저 알트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깊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95%막 이렇게 빠진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안 죽은 녀석 두세 종 정도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26년 말에 매수하기 시작해서 29년 말까지 3년 가져가는 거죠. 3년. 제 생각에 이렇게 비트코인 3년 가져가고 알트코인 3년 가져가면 적어도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의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22일 오후 10시 19분입니다. 이제 주말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미장이 안 열리는 시간이죠. 이때는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네, 어느 날은 어느 땐 주말에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많이 빠질 때도 있고, 이번 주말은 아주 조용한 상태입니다. 너무 조용해요. 거래량 보시면 알 텐데 20일,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었죠. 금요일 저녁 때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반등하고 그 뒤로는 좀 조용한 상태예요. 횡보하고 있죠. 저는 이럴 때가 더 무섭더라고요. 네, 횡보하고 나면 보통의 경우에는 좀 방향성이 더 세게 터질 때가 많거든요. 이때도 횡보하고 있다가 급격하게 좀 빠졌고, 횡보하고 있다가 좀 많이 오르고 했죠. 그래서 횡보하고 있으면 좀 에너지 응축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안에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네, 그러다 여기선 위로 터졌죠. 여기 모으고 있다가 여기 아래 터지고, 좀 시간 조정인데 횡보라는 것 자체가 이 다음에는 어딘가로 좀 터지게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위로 가면은 뭐 어차피 현물 있으니까 땡큐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요 저점을 갱신하게 되면 아주 좋은 매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나중에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한 2, 3주 정도는 뭐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죠. 여기가 올타임 하이예요. 역사상 최고점. 역사상 최고점이 10만 8천 달러였거든요. 요때 이후로 하락이 꽤 세게 나왔죠. 근데 차트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 저점들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긋고 직선이에요.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위에 갖다 붙이면은 또 이렇게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락 채널을 돌파할 때는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한 70%입니다. 상방으로 돌파했죠. 이제는 상승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상승 채널이 다 나왔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하락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하락은 A, B, C로 떨어졌으면 A, B, C로 오르게 되고, 그 다음 또 A, B, C로 이렇게 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반반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상승 다이버전스 1시간 봉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상승이 나오냐,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을 안 했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매일 하는데 좀 추세를 좀 기다렸어요. 그래도 좀 방향성이 오늘쯤이면 나오겠지, 위든 아래든 방향성 나오는 거 보고 방송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방향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요즘에 좀 선물 투자 책을 쓰고 있는데, 책 쓰면서 계속 차트를 그래도 간간히 봤거든요. 또 이렇게 책 쓰다가 차트 넣다 보니까 그냥 의도치 않게 계속 보고, 요때 좀 빠지려고 했어요. 요때 꽤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방으로 가나 했더니 그게 그냥 저점이었어요. 그 이후로 또 반등해서 다시 또 제자리 걸음 왔거든요.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요때 사실 저는 좀 하방 쪽으로 가나 하고 좀 생각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바로 또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뭐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어디로 갈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주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팩트만 체크를 해보면 일단 10만 8천 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큰 조정 없이 좀 올라가면서 좀 거품은 계속 끼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에 호재가 다 나왔죠. FOMC에서 미국 금리는 25bp 인하로 나왔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결로 나왔고 그냥 둘 다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 뒤가 문제잖아요. 항상 기대감을 먹고 사니까 25년 1월부터는 FOMC,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인상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글쎄요, 네, 비트코인이 잘 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월 달이 늘 좀 힘들긴 했거든요. 내년 1월 달도 좀 이번에도 힘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2021년도 1월도 마찬가지였고요. 20년에 막 오르다가 1월에 제동이 걸렸거든요. 올해 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에 막 오르다가 24년 1월에 한 22% 빠졌죠. 역사적으로 1월에 그런 때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25년 1월도 이런 영향들로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뭐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빠지면 매수하면 되고, 안 빠지면 그냥 보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뭐 야수의 심장이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쫄보거든요. 쫄보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되게 나쁘지 않다고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뭐 이렇게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다. 실제로 저도 매수를 이때는 꽤 했어요. 요 기간에는. 이때는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물론 뭐 한 0.1개인가? 뭐 한 일주일 전에 한 3, 4일 전에 더 사긴 했는데 이때 빼고는 더 못 사겠더라고요. 이 0.1개 비트코인 산 것도 0.1개 좀 넘겠네요. 알트를 전부 정리하고 좀 갈아탄 거거든요. 알트가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네, 최근에 뭐 크게 고점 오기 전에 좀 매도를 좀 다 했거든요. 요때 뭐 제가 다 조금씩 있었거든요. 뭐 쓰잘데기 없는 알트들 그냥 갖고 있는 것 좀 있었는데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조금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소량이라서 안 판 거고, 요때 알트를 정리하고 비트 반에다가 테더 반, 비트 반, 테더 반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조정이 나오길래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갈아탔습니다. 만약에 뭐 더 큰 어마어마한 조정이 나오면 네, 그때는 뭐 원화로 사야 돼요. 이제 테더도 뭐 없어가지고. 하여튼 현재 저는 그래서 코인은 비트코인 100%입니다. 99%라고 할게요. 1% 어디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냥 비트코인에 올인된 상태고, 그리고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뭐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포지션 들어가고 하거든요. 여기 뭐 좋은 자리가 나왔으니까 요 때는 포지션 들어갔었거든요. 선물 투자를 요 때는 했었는데 되게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잔인하게 나왔어요. 바닥을 좀 많이 찍고 내려가서 한 3번 정도 손절하고 타서 여기서 익절을 했는데 뭐 그냥 요 정도면 만족합니다. 어찌됐든 뭐 수익 봤으니까. 네, 여기에서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좀 방향성이 좀 나오길 바랬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무포지션이고 포지션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방향성 잡을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좀 요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관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현물 비중이 높다 하면은 그냥 가져가면 돼요. 네, 현물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아실 것 같고, 현물 갖고 있으면은 그냥 쭉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쉬워요. 그리고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알트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좀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잘 나갔던 솔라나가 갑자기 요즘에 힘이 없더라고요. 뭐 저는 솔라나 뭐 없어요. 네, 한 개도 없습니다. 0점 뭐 몇 개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264불을 찍었었는데 되게 많이 빠졌어요. 30 몇 %까지 빠졌었더라고요.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 날 3분의 1이 날라갔네요. 네. 33%가 날라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솔라나 되게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5년에 정점이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500에서 700달러 정도 보거든요. 1000달러까지는 좀 인간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힘들겠지만 500에서 700달러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뭐 확정 수익이 아니니까, 이게 확정 수익이라고 하면 뭐 지금 사면 되겠지만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3배 정도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트코인 어떤 거 살면 좋냐 하시면 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솔라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투자 추천은 아니고 많이 빠졌으니까 좀 사볼 만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 뭐 여기서 반등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ABC로 요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한 87,000? 뭐 여기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요 정도 빠지면은 비트코인 20% 하락이거든요. 한 20% 정도. 요 정도 하락했다고 칠게요. 86K네요. 86,000달러까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솔라나라던가 이더리움이라던가 다 초토화 될 거예요. 뭐 어떤 코인이든 뭐 XRP, 리플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얘네들 다 초토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알트코인 좀 투자해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빠지는 거, 뭐 저는 1월쯤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빠질 수도 있고요. 빠진다면입니다. 근데 20% 정도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에 나오지 않더라도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가가 한 1억 5,7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여기에서 20% 정도 빠지면 한 3천만 원 빠지는 거잖아요. 한 1억 2천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 생각에 1억 미만까지 빠지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고, 요거 우리나라 가격 기준으로는 1억 2천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김프가 이제 좀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빠졌다가 좀 반등이 있었는데도 김프가 별로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4% 넘게 끼고 있네요. 아, 김프가 왜 하필 이때 꼈을까요? 테더를 좀 사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김프가 딱 꼈네요. 네, 테더 하기 싫게. 김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좋은 거죠. 김프가 끼면은 팔 때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네, 좀 별로 뭐 좋은 건 아니죠. 이제 전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와, 김프가 테더 가격이 이제 막 1,500원이 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00원대였잖아요. 한 요때까지만 해도 한 1,300원대였거든요. 아, 이때가 되게 그립네요. 막 마이너스 역푼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 1,300원 후반대, 심지어 요때는 뭐 1,300원, 1,300원 초반이 아니라 그냥 1,304원 뭐 여기까지도 빠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때가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아, 원화 가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아, 진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부동산은 원화 표시 자산이잖아요. 아, 우리가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원화 가치가. 이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안 좋잖아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안 좋아서 달러 가격이 계속 좀 빠지고 달러 대비한 원화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진짜로 이러다가 IMF 오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이 돼요. 환율을 보면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USD KRW 하면은 이게 환이에요, 환. 원화로 표시한 달러가 가격이 나오는 건데 일봉으로 한번 보면 이게 여러분들 더 많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이때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 때 1280원 살짝 넘었어요. 이때도 1300원은 안 됐거든요. 1300원 미만이었는데 2022년에 미국에서 금리 엄청 올렸잖아요. 그때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때가 한 144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뭐 넘어갔어요. 그 가격 이미 넘어갔고 1450원 넘어갔습니다. 제 느낌상 당국에서 정부에서 환율 개입을 엄청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환율 개입하고 있는 거를 네가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1,400원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억누르고 있는 거 보이죠? 갑자기 급등한 여기가 비상계엄 있었을 때 이때 올랐었고 안정화되나 했는데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너무 불안해요. 우리 부동산도 있고 우리 월급도 다 원화로 받는데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보다 달러 가치가 더 좋은 것 같고요. 달러 가치보다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가치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레이딩 하지 말고 비트코인이 가장 최상위의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원화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 모으는 게 맞는데 아,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그냥 원화도 좀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원화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잖아요. 제 기준엔 그래요. 일단 매수하면 매도는 잘 안 합니다. 그러면 현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으면 뭐 장점도 있어요. 뭐 돈을 절약하게 되는 거.
돈 절약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은 되게 장점이긴 한데 좀 급전이 필요하거나 할 때 이거 비트코인을 원치 않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살 때 조심해서 매도를 안 해도 되는 여유 현금으로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유 현금으로. 네. 여유 현금으로 사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뭐 1월 달에 다들 하락장 온다고 하니까 1월 달까지 좀 기다렸다가 조금 더 매수를 할까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얼마 전에 내놨던 저희 집이 어저께 전세가 나가서 뭐 큰 돈 필요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일단 여유 자금이 아주 조금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더 살지 어떻게 할지 지금 조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MVRV 차트거든요. 저는 이 MVRV 차트를 되게 좀 신뢰하는 차트예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잘 보시면 MVRV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어요. 2.85까지 현재 떨어졌죠. MVRV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MVRV 3 넘어갔을 때 이제 3이 넘어갔으니까 상승하더라도 한 번쯤 조정을 받고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뭐 뇌피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좀 그래왔어요. 3. 요쯤이 3이거든요. 3에서 잠깐 이렇게 조정받고 가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3 정도 맞고 이렇게 큰 하락장이 왔고요.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에 3을 딱 찍고 조정이 좀 세게 왔죠. 그래서 이 밑에까지 빠졌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또 상승하다가 3에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크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차트거든요. 여기가 3이잖아요. 요 라인이 좀 보이시나요? 3만 되면은 조정을 받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아무리 많이 빠져도 지금 2.85인데 아무리 많이 빠져도 2.5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5.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빠졌을 때 한 10% 정도 저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나이브하게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부터 10%. 저점에서 10%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10%가 더 빠진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될지 대략 한 8억이래요. 82,000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10%가 더 빠지면. 그러면 고점에서 거의 한 25% 되나요? 고점에서 한 23% 정도 빠지는 건데 저는 많이 빠지면 아주 많이 빠지면 여기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매물대 좀 있죠. 아주 많이 빠지면 8만 초반대. 이럴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많이 빠져도 요 매물대를 뚫지는 못할 것 같아요. 대략 많이 빠지면 한 여기 정도, 진짜 많이 빠지면 한 86K, 뭐 요 정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빠질진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장 중에 조정이 오잖아요. 이럴 때는 두렵다고 던져버리는 시기가 아니죠. 네. 저도 여기까지 빠져주면은 비트코인 더 살 생각 많이 없었는데 이 정도 빠지면 땡큐하고 좀 더 사볼 생각입니다. 상승장에서 조정은 늘 와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지금 조정이 한 요 정도 조정하고 좀 얼추 비슷하지 않나 뭐 그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거 되게 작아 보이는데 여기 한 10% 조정 받았죠. 요 위에 얘도 한 10% 될 것 같아요. 얘도 한 9% 정도. 요런 조정이 계속 있어요. 중간중간. 요 정도 작은 조정은 중간중간 있다가 큰 조정 한 번씩 오거든요. 네, 요때도 얼마 안 빠졌고 여기가 좀 많이 빠졌네요. 한 18%. 네, 요때랑 비슷하겠네요. 지금이. 날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1월 3일이죠. 요때는 1월 3일인데 이번에는 한 12월 20일쯤에 요게 왔던 거죠. 조정이. 요때는 사실 반감기도 이때 반감기는 2020년 5월 11일인가 그랬거든요. 올해 반감기는 2024년 4월 20일 요쯤이었잖아요. 대략 한 20일 정도 차이 나죠. 네, 20일 정도 여기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는 느낌상 요때랑 상당히 날짜까지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1월 4일인데 20일 땡기면은 대략 한 17일? 18일? 뭐 그쯤 되잖아요. 15일쯤 되나요? 네, 하여튼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날짜도 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 18% 빠지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있었죠. 반등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이 왔어요. 여기서부터 조정이 와서 큰 조정이 왔죠. 27% 아주 큰 조정이 왔죠. 지난 사이클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비슷하게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리고 그 뒤로 뭐 잠깐 좀 올랐다가 또 빠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몇 %가 빠지거든요. 요런 복합 조정이 앞으로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른다고 포모 와서 막 들어가는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제가 뭐 비트코인 좋습니다, 사세요 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비싸게 느껴져서. 그래서 요때 이후로 좀 빠졌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이 여기가 올해 24년 12월 20일 요런 느낌이고요. 앞으로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상승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뒤에는 재차 빠지면서 얘보다 오히려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라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빠질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혹은 홀드하거나 가진 거 그대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추가 매수하기에 좀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뭐 마이너스, 요때 한 마이너스 30% 빠졌거든요. 이번엔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 많이 빠지면 한 마이너스 20%에서 25% 정도, 진짜 많이 빠지면 요 정도 예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락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여기 보세요. 하락한 다음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이 오르잖아요. 요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뭐 예컨대 이 상승은 대략 123% 엄청난 상승이지 않습니까? 2배 넘게 오른 거잖아요. 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죠. 예를 들어서 한 11만 불, 그럼 얼마 정도지? 한 1억 6천이라고 할게요. 이제 김프가 껴서 1억 6천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계산한 겁니다. 대충 1억 6천에서 만약에 한 30% 정도 하락한다고 칠게요. 30%까지 하락할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30% 하락한다고 칠게요. 그럼 대략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금액이거든요. 1억을 깰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상태에서 2배 정도는 될 수 있는 거죠. 2배. 고점이. 여기서 2배 되면은 한 최대 한 2억 5천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루한 장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2025년을 얘기하는 건데 저번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어요. 요 아랫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 붓다빔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빠져봤자 뭐 한 마찬가지로 20-30%? 요때는 한 50% 빠졌잖아요. 이런 일이 흔치는 않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글쎄요, 이렇게까지 빠질까요? 뭐 저는 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지루한 장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에 있다가 가을쯤 돼서 또 이렇게 오르면서 화르르 타면서 이제 좀 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때는 그래서 한 3월에서 5월 정도 한 고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여기서 매도 하나, 여기서 매도 하나, 좀 거기서 거긴 것 같아서 요때 저는 1차 익절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2차 익절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11월 말이나 12월, 그러니까 연말, 25년 연말이 되면 좀 일부는 숏 포지션 좀 들어갈 생각이에요. 뭐 비트는 일부 조금 들어갈 생각이 있고, 이건 그냥 해지 차원이죠. 저 현물이 꽤 있으니까 비트 숏 좀 들어갈 거고, 메이저 알트들 좀 작은 알트는 안 들어갈 거예요. 메이저 알트 위주로 몇 종목 골라가지고 좀 저배율로 뭐 1배나 2배 정도로 숏 포지션을 좀 일부 들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좀 선물 포지션이니까 당연히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갈 거고요. 숏 포지션에 들어가면 만약에 뭐 점진적으로 하락이 이때랑 비슷하게 나온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락 많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80% 가까이 78%가 하락했거든요. 이때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도
한 50에서 60%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얘기하는 거예요. 2026년. 뭐 해지 차원에서 그냥 빠지고 있는데 그냥 다 고스란히 두드려 맞으면 요런 건 맞을 수 있죠. 이제 간지럽잖아요. 뭐 2, 30%뭐 이 정도는 맞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건 이런 거 솔직히 그대로 고스란히 못 맞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요 정도 빠질 거라 생각하고 해지 차원에서 위험 회피잖아요. 해지. 사실 선물 쇼 포지션이 해지하라고 있는 제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게 해지 차원에서 일부 쇼 포지션 조금 들어갈 생각이고, 그리고 알트는 뭐 순전히 투기 거래죠. 뭐 이더가 됐든 솔라나가 됐든 뭐가 될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메이저 알트들 위주로 쇼 포지션 좀 들어갈 예정이에요. 알트 쇼 뭐 들어갔는지는 말씀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2025년에 이제 2024년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제 열흘도 안 남았는데 2025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매도가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수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1월 달에 진짜 남들이 말하듯이 큰 조정이 나오면 요때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대 수익이 크잖아요. 2배 막 이렇게 오르고. 하지만 그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1, 2월 말씀드리는 거예요. 1, 2월 하락이 있은 다음에 그때는 뭐 매수하기 좋죠. 심지어 이때는 알트도 매수하기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매수할 것 같지 않은데 알트는 저는 알트코인보다는 그냥 비트코인 선물 투자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편한 것 같아서 저는 비트 위주로 투자를 할 것 같고, 알트를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은 1, 2월에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이때 들어가기 너무 좋죠. 뭐 솔라나도 그렇고 이더도 그렇고 지금 가격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더 빠지면 완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현재 3,300달러잖아요. 여기서 더 빠져갖고 3,000달러까지 왔다.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더리움 뭐 한 7,000달러는 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아주 많이 가면은 한 10,000달러 정도? 요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기대 수익이 한 3배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요 정도면 충분히 좀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좀 빠지면 비트코인은 86K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점은 제 생각에 많이 오르면 한 200K 정도? 많이 오르면 2배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뭐 잘해야 3억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는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미친 듯이 날아갈지도. 그래서 다 팔 생각은 없습니다. 반 정도 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을 100이라고 하면 요때 한 20에서 20 정도 매도할 생각이고, 요때 20에서 30 정도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은 좀 장기 보유할 거예요. 하락장이 아프긴 하지만 뭐 약간 뭐 숏 포지션 통해서 해지하면 되니까, 그리고 알트 숏으로 뭐 또 수익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지를 하면서 2026년을 좀 지나갈 생각이고, 2026년 말이 되면 이때는 정말 과감히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늘 부동산 투자를 병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2026년 말까지는 부동산 사고 싶은 거 지금 되게 많은데 인내하고 있습니다. 안 사고 참고 있어요. 부동산 사면 현금이 시드가 확 줄어드니까 부동산 이때까지 안 사고 있다가 2026년 말에 비트코인을 좀 과감히 매수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이쯤에는 비트코인 한 10개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시점이 되면 2026년 한 11월 말 정도 보고 있어요. 한 11월 30일 안팎. 그냥 이 날짜가 되면 산다기보다는 요때쯤에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때도 잘 보면은 최저점에서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왜 그때 안 샀지 하는데 그때는 그것까지 신경을 못 썼어요.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게 계속된 하락에 좀 지치기도 했고 이게 최저점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더 빠질 줄 알았어요, 사실. 적어도 한 13,000까지는 빠질 줄 알았는데 여기가 끝인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저점이 낮아졌죠. 저점은 낮아지고 RSI는 올라갔죠. 저점은 낮아지고 RSI는 올라가고
상승 다이버전스잖아요. 일봉상으로. 요때가 최저점이었어요. 2022년 최저점. 가장 매수 적기였죠. 요런 자리가 있으면 일단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1억어치 매수하고자 한다 하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여기 태워도 될 것 같아요. 1억 다 태우는 건 좀 무서우니까 5천만 원 정도는 태우고 그 다음에 뭐 분할해서 계속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봉상 다이버전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이버전스가 만약에 안 나오면 그냥 그 부근이잖아요. 11월 말 12월 초 1월, 그러니까 27년 1월까지 해서 한 3개월에 걸쳐서 분할 매수할 생각입니다. 분할 매수하다가 이런 일봉상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왕창 사는 그런 전략으로 매수할 생각이에요. 요때 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뭐 수익률 미쳤잖아요. 그쵸? 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요때 샀다면 지금 한 7배 정도 오른 거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최저점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1억 4천이 넘으니까 7배가 넘잖아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바이낸스 최저점이랑 업비트 최저점이 좀 달라요. 김푸도 그렇고 환율도 있고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업비트 매수하는 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거기서 거깁니다. 2,070만 원이나 뭐 2,100만 원이나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요 부근에 매수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매수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네, 저는 뭐 이미 좀 수익은 어느 정도 얻었으니까 대신에 뭐 트레이딩은 좀 하겠죠. 선물 투자하고 있으니까 트레이딩은 좀 일부 할 생각이고 저는 지금도 술 한 방울도 안 먹었어요. 네, 금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술 먹을 때 옆에서 쳐다만 보지. 네, 저는 맥주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금주하고 있고 4시 기상도 웬만하면 이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약속 안 잡는다 그랬잖아요. 약속도 그 이후로 뭐 제가 이야기한 이전에 그 전에 잡힌 약속 한 건 외에는 약속 잡은 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약속도 안 잡고 있고 지금 뭐 거의 금욕생활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되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잠도 잘 자고 있고요. 밥도 잘 먹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좀 책도 쓰고 있는데 트레이딩 책 쓰고 있는데 오늘도 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말 아까 방송하기 전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책만 썼어요. 제가 오늘 하루에 한 14시간을 책 썼거든요. 와, 이게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쓸 수 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의 한 100페이지 가까이 쓴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 책 100페이지 읽는 것도 힘든데 100페이지를 쓸 수 있구나 하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14시간 쓰니까 한 100페이지 쓰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중요한 얘기 많이 드렸죠. 좀 두서없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2025년에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중요하다. 매도 계획을 좀 미리미리 좀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2025년이 여기서부터 차트상으로 여기까지거든요. 네, 여기까지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고점이잖아요. 요때 잘 팔아야 됩니다. 매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하락장이잖아요. 네, 하락장에는 현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숏 포지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누군가는 위험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가기 때문에 잃어도 많이 잃진 않습니다. 뭐 조금 잃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잘못 진입해서 뭐 많이 잃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잃을 수 있죠. 하지만 1,000만 원 정도 잃더라도 여기에서 수익 보전이 어느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손실 금액에 비해서 뭐 수익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1억을 만약에 숏 포지션 들어가면 그래도 한 2, 3억은 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모르죠. 네, 이 부분은 제가 1년 동안 장기로 숏 쳐본 적이 저도 없어요. 네, 저도 장기 숏은 안 해봤는데 장기로 숏 쳐본 다음에 여러분께 결과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숏 칠 거냐? 11월 말까지 치는 건 좀 힘들고 한 여름이나 가을 정도까지 요때까지 숏으로 한번 수익을 진짜 얻을 수 있나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실제로 제가 해본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때는 뭐 숏 포지션 다 청산하고 비트코인 위주로
열심히 현물을 매수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사이클에서는 요때 비트코인만 샀거든요. 온리 비트코인만. 근데 다음 시즌에는 비트코인 물론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매수를 할 건데 비트코인 80% 매수하고 알트코인도 한 10%에서 20%요 정도 매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어떤 알트 살지는 잘 모르겠는데 10위권 내에 메이저 알트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녀석, 메이저 알트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깊은 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5% 이렇게 빠진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안 죽은 녀석 요런 거를 잘 선별해갖고 한 두세 종 정도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매수한 알트는 2029년까지 가져갈 거예요. 26년 말에 매수하기 시작해서 29년 말까지 3년 가져가는 거죠. 3년. 제 생각에 이렇게 비트코인 3년 가져가고 알트코인 3년 가져가면 적어도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의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제외하고도 여기에서 만약에 알트코인과 비트에 1억 정도만 쇼 포지션 들어가서 제 계획대로 잘 되면 여기서 한 3억 정도 생기거든요. 3억이 10배 되면은 30억 되는 거잖아요. 5배 되면 15억 되고 1억이 15억 되는 거니까 이게 제 머릿속에서만 있는 건데 현실화를 시키지 않았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생각 같아서는 2029년 말까지는 성실하게 계속해서 비트코인 방송을 해볼 생각인데, 물론 하락장에는 조회수 좀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는 좀 뜨문뜨문할 것 같지만 이때부터는 또 열심히 할 거거든요. 이때는 할 말이 없어요. 쇼 포지션 1년 쇼 포지션 들어가고 그냥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땐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할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이때는 또 활발하게 활동할 것 같고 되게 기대가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진짜 1억이 15억 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 사건이 없어서 그냥 혼자서 수다 많이 떨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일요일이 14분밖에 안 남았지만 남은 주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방송하면 저녁 때쯤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하고 4시에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Never sell your Bitcoin.